여러분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죠. 세 번째 시간이죠. 얼굴에 달려있는 기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굴에는 뭐가 있죠? 이, 목, 구, 비가 있죠. 네. 이는 귀니까 귀가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되고, 목은 눈이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입은 입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귀가 하는 일, 듣는 일이죠. 이 귀는 듣는 일을 합니다. 옛날 전쟁 때는 이 귀가 듣는 일도 했고 전리품도 사용됐어요. 전리품이란 뭡니까? 전쟁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인이 적군의 귀를 잘라오는 거죠. 그 뭘로 자릅니까? 가슴으로 잘라요? 발로 잘라요? 머리로 잘라요? 손으로 자르죠. 그래서 손 들어가면 이게 취할 취자입니다. 취할 취자. 이 취하다라는 뜻에서 어떤 글자들이 파생됩니까? 취하다에서 여자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한 거예요? 여자 취했다는 건 장가들 취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을 이 취하다에서 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죠? 세 사람. 이게 뭐예요? 여러 사람을 모았다. 모을치, 모일치입니다. 취합, 취락. 취락이 뭐예요? 모여있는 마을. 취합, 모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귀를 잘랐다는 얘기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승리를 했는데 이 정도하고는 부족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전과는 뭐냐? 적장에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가로왈이나 해일이 아닙니다. 이게 모자 모자에 죄송합니다. 이 모자 모자의 윗부분이에요. 요즘 글자꼴로 그냥 가로왈이나 해일처럼 쓰여서 그렇지 모자 모자의 윗부분이에요. 적장에 목을 쳤다는 얘기야. 목을 따왔다. 그게 가장 최고의 전과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가장 최자입니다. 이게 적장에 목을 따다라는 글자인데, 목을 치다라는 글자인데, 가장 최로 사용됐기 때문에 치하다는 글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목을 땄어요? 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 뭐야? 취할, 찰자입니다. 옛날에 사진 찍는 거는 사람의 영혼을 취한다 그래갖고 촬영. 그렇죠. 네. 취할, 찰자입니다. 자, 전쟁에 승리했으면 본국에다가 빨리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네?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달릴 주자가 사용되면 이게 달릴 취자입니다. 여기에 주행하다 할 때 달릴 주자죠? 주행. 역주행할 때 달릴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의 귀를 잘랐다는 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달려가서 알리는 거가 달릴 취자입니다. 지금은 그냥 취미, 정치에 사용되는 말인데. 자, 그러면은 귀를 잘라가지고 한 명의 귀를 잘랐을까요? 귀는 한 명의 귀를 잘랐을까요? 네? 그렇죠. 전쟁 한 1000명 귀 다 잘랐어요. 그러면 귀를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포대기에 넣고? 아니죠. 엮어야 됩니다. 어떻게 엮었느냐? 실로 엮었어요. 이게 꿰를 관자예요. 옆에 있는 글자가 꿰다라는 뜻인데 실로 꿰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따을 연자입니다. 귀를 쫙 깼으니까 이 귀끼리 이따 있잖아요. 연립주택이란 말은 뭐예요? 쫙 이어져 있는 집이거든. 그래서 생긴 말입니다. 이따을 연자입니다. 자, 귀라는 글자가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전쟁 때 전리품으로 가져온 데서 이 취할 취자가 생겼고, 여자를 취했다 장가들 취자, 여러 사람을 취했다 모일치 모을 취자, 목을 땄다 가장 취자, 또 취했다 취할 찰자, 승리한 것을 빨리 달려가서 알린다 달릴 취자, 귀를 잘라서 엮어서 온다 이따을 연자, 이런 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귀가 하는 일을 보시죠. 역시 귀는 듣는 일이죠. 자, 낱말은 뭐가 듣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지금 문에다가 귀 댄 거잖아요. 귀를 딱 대고 바깥에서 뭔 얘기 하나 들을 문자죠. 요거는 소리성자인데요. 음성 할 때, 성량할 때 소리성자인데요. 요 글자 자체가 요것 자체가 요게 경세경이랍니다. 경세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 얇은 돌을 얇게 가지고 이렇게 달아맸습니다. 실로폰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소리 나겠죠? 이게 경세입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요것은 창수인데, 요건 창수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달아맸잖아요. 그래서 경세경자입니다. 그 소리를 뭘로 들어요? 귀에 들리는 경세 소리에서 소리성자예요. 여러분 바쁠 때 흔히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바쁠 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바빠갖고 못 가게 이런 말 하나요? 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바빠서 못 간다 그래요. 이게 굴뚝이란 글자입니다. 굴뚝 총자입니다. 창자인데 굴뚝이라는 글자고 여기가 마음에 들면 굴뚝 같은 마음이에요. 바쁠 총자입니다. 굴뚝 같은 마음. 이걸 뭐 창이라고 하는데 굴뚝이에요. 굴뚝. 예, 굴뚝의 모습이요. 굴뚝 같은 마음이 뭐예요?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귀가 바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멍청한 놈들은 남이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애들이 선생님이 아무리 좀 해도 멍청한 놈들은 듣질 않아요. 근데 또렷한 놈들은 뭔 말 하시나 어른들이 얘기만 와서 듣고 그래요. 그 귀가 바빠. 여기 가서 듣고 저 가서 듣고 그래. 그래서 총명할 총자입니다. 귀박을 총자인데 원래 음은 귀박을 총자인데 총명하다 할 때 써요. 예,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다 잘 듣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은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 글자가 들을 청자에 써 있잖아요. 네? 들을 청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하고 이거입니다. 자, 이게 들을 청자에 써 있잖아요. 까치발이었잖아요. 남이 말할 때 까치발 한 거예요. 까치발 할 정도로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누가 할 때? 지나가는 거지가 말하는데 까치발하고 들어야 되겠어요? 네? 옆집에 개가 짖는데 까치발하고 들어야 되겠어요? 누가 말씀하실 때 까치발 해야 되겠어요? 그 바로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자예요. 윗분이 말씀하실 때 까치발하고 들어야 돼. 까치발을 하고 들어야 될 정도의 말씀. 이게 거룩할 성자, 성경할 때 쓰는 말이죠. 옛날에 이 용용자는 말이에요. 용용자는 상상의 동물이죠. 이건 상상의 동물이지만 보통 보면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죠. 그래서 용상이라고 하죠. 임금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임금님 귀는 무슨 귀? 당나귀 귀예요. 임금님이 제일 잘 들을 것 같은데 명령만 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못 들어. 그래서 임금님 귀예요. 이게 기멍어리 농자입니다. 농화할 때. 자, 여기 귀에다가 마음심에 들어갑시다. 마음에까지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 자식이 나가서 엄한 짓을 했어요. 수치스럽습니다. 이 부끄러운 것은 마음에까지 들리는 소리예요. 마음에까지 들리는 소리 뭐?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수치하다 할 때. 부끄러울 치자예요. 네. 그 다음에 귀를 3개 모아놓은 글자가 있죠. 네, 귀를 3개 모아놨습니다. 여기다 귀를 뭘로 모았어요? 손으로 다 잡아당기는 거야. 네, 당길 섭자예요. 취할 섭자, 섭취.
이놈 귀도 취하고 저놈 귀도 취하고 다 기를 세 개, 아니 전부의 기를 당겼다, 취했다. 취할 섭자입니다. 당길 섭자입니다. 섭취하다. 자, 그 다음에 요 글자, 요것은 머뭇거릴 유자입니다. 요거는 요 글자 자체는 벽에를 베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 요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 머뭇거릴 유자인데, 자, 여러분 벽에를 베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벽에는 옛날에 뭘로 많이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래서 여기 목 들어가면 벽에 침자입니다. 고침단명. 높은 벽에를 베고 자면 일찍 죽는다 해서 고침단명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머뭇거린다는 얘기예요. 벽에 베고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죠. 빠질 침자죠. 예?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머뭇거린다. 자,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쫙 기대고 딱 듣고 저쪽 가서도 또 뭐 딱 이렇게 천천히 들어요. 즐길 탐자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예요. 탐닉, 탐독. 예? 예. 여기랑 비슷한 글자가 눈목자 들어가겠습니다. 눈목자. 자, 머뭇거려.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딱 바라본다. 뭐 하는 거예요? 노래볼 탐자, 호시탐탐.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장가들 빙, 불을 빙 그러는데요. 요것 자체가 요것만 해서 불을 병자입니다. 요거는 어깨 위에 물건을 메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깨 위에 물건을 얹은 모습이에요. 보통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댁 쪽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장모 장인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서 좀 올라오시라고 뵙자고 하는 말이에요. 초빙할 때 이 글자가 쓰이는 거예요. 불을 빙자가 누구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냥 맨입으로 됩니까? 예? 중요한 사람을 좀 불러 모시려면 뭔가 기름칠을 좀 해야 되죠? 이게 기름칠하는 장면입니다. 불을 빙자입니다. 장가들 빙, 불을 빙. 빙모가 뭐예요? 장모죠. 예. 여기에 이 글자를 하나 보십시다. 이거 소리음할 때 해야 될 글자인데 이 글자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글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글자는 소리음하고 예? 창과가 들어가 있어요. 창과가 들어가 있어요. 찰진흙시 그럽니다. 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서기관이나 누가 적어야 돼요. 가장 초창기에 종이가 없을 때는 돌에 새기든가 이 점토판에다가 창처럼 생긴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글자를 새깁니다. 그런 다음에 불에다 갖다 구워요. 이게 뭐가 돼요? 점토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점토판에 들어있는 내용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옆집 개가 3번 짖더라. 이런 건 기록 안 합니다. 응? 우리 집 애가 아침에 뭘 낳았는데 어떻다. 이런 거 안 기록 안 해요. 중요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을 잘 들어야만, 예? 잘 들어야만 뭐가 가능해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직자입니다. 벼슬직자. 벼슬을 한다는 것은 일직, 벼슬직. 벼슬을 할 사람은 이런 여기에 들어있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바보 같은 놈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인데 이야기를 하려면, 전달하려면 어때야 돼요? 예? 여기 있는 걸 잘 알아야만 남인데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알, 식자입니다.
여기에 무슨 옷 짜는 방법이라든가 기계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예?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실을 갖다가 짜야만 옷감이 되는 거예요. 짤 직자입니다. 찰지는 시자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발음 기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될 거니까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죠. 자, 이제 14페이지 눈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눈목자는 알다시피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였죠? 눈알을 강조한 글자였는데 이것이 주간에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넓은 거를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하다가 점차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것이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목이라는 글자는 어쨌든 그린 글자입니다. 이 눈이 나오면 눈이 하는 일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는 일이죠. 주로 합니다. 보는 일도 하고 눈의 기능이 있죠. 자, 눈 위에 눈썹을 강조한 글자입니다. 눈썹 미자입니다. 미간을 찌푸리다. 눈썹 사이를 찌푸리다 이런 얘기죠. 미간입니다. 나무에도 눈이 있나요? 나무에 눈이 있어요? 봄 되면 나무에 눈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거기서 튼다, 싹 튼다 그래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서로 엄청 많으니까 서로를 마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로 상자입니다. 여러분 손 위에다 이렇게 이거 눈 위에다 손 왜 댔어요? 그래서 손수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볼간자입니다. 네, 볼간자. 뭘 이렇게 보려고 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양자에다가 눈 들어가면 양의 눈알은 굉장히 크죠. 왕왕 이런 눈. 양의 눈알은 마치 갖다가 바깥에서 이렇게 탁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붙을 착자입니다. 상륙하다, 도착하다에 많이 쓰이지만 기본 개념은 눈알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붙을 착자입니다. 눈높이로 들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방패를 눈높이로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긴 방패를 눈높이로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방패 순자입니다.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볼 간자, 요 글자가 돌아볼 간 어긋날 간자인데 요 발음 써가지고 눈 안자가 되었습니다. 안경할 때 눈 안자. 자, 이것은 이제 눈 위에 올려온 눈썹이죠. 나무에 있는 눈이죠. 서로 상자죠. 사람이 손을 눈 위에 올려놓은 거죠. 볼간자입니다. 이거는 양 눈을 갖다 박아놓은 거죠. 붙을 착자고 눈높이로 방패 들고 있는 방패 순자고 이거는 그냥 이걸 발음기로 써서 눈 안자입니다. 눈 안자. 안경할 때 쓰는 것이죠. 거기에 또 여러 글자들이 더 있네. 보십시다. 요거는 거물현인데요. 검다라는 글자는 이 거물 흑자가 있습니다. 이 흑자인데 흑색 할 때, 흑색 흑인할 때 거물 흑인데 거물현자입니다. 요 거물현자는 여러분 실사에서 비슷한 글자이듯이 실이 이렇게 한 타래라 그래야 됩니까? 한 줄기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렇게 눈이 좀 나쁘면 이게 어른어른거려 그러죠. 이게 검다라는 것은 색깔이 검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 안 보인다, 어른어른거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기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들어가면 아찔할 현자, 현기증, 현혹이라고 해도 흐릿흐릿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사물을 정확하게 못 보게 하는 것이 현혹입니다. 조짐조자에 눈목자 들어가서 바라볼 조자.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눈목자가 바라본다, 아찔한다. 그 다음에 여기 맺고 순자에다가 맺고 순자인데요. 임금순자라고도 하죠. 임금순, 맺고 순 그러는데 요것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식물입니다.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이렇게 뭐 우후죽순처럼 순식간에 이게 쫙쫙 올라가기 때문에 맺고 순 여기에는 순식간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떴더니 어떻게 됐다? 쫙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눈 깜짝일 순자입니다. 눈 깜짝할 순자. 순식간 이런 말을 했어요. 말입니다. 백성민자에 눈목이 들어가면 잠잘 면자입니다. 조금 이따가 요 글자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눈목이 들어가서 다 눈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눈 깜짝인다. 순간적이다. 뭐야? 눈을 깜빡한 거지죠. 바라본다. 조망. 다 눈이 하는 일이죠. 현혹. 눈이 흐릿흐릿하게 하는 거죠. 잘. 그 다음에 수면. 다 눈과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목이라는 것이 다 의미 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고들직전 우리가 수업했었죠?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들직자.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 똑바로 심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된다? 올곧게 살다 죽어야 후손이 번식한다. 번성할 식자. 그런 사람이 값어치 있다. 값치자. 이런 사람에게 물건도 맡겨라. 맡길치 둘치자. 그 다음에 그 곧은 마음이 곧 덕덕인데 단독 사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눕고 기를 첨가한 것이 덕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귀를 쫑긋했다. 덕이 있어야만 귀를 쫑긋할 수 있다. 들을 청자. 남의 얘기를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은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관청, 청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살필성, 요거 적을 소자죠. 요게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살필성이 있고 생이 있습니다. 생략할 때도 이걸 쓰고, 그렇죠? 생략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성찰할 때도 이거 쓰죠. 성찰할 때도 씁니다. 살피다라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까지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본다. 그래서 살필성이 된 거고, 야, 웬만한 거 그냥 사소한 것들은 그냥 대충 봐라 해서 생이 된 겁니다. 똑같은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진자. 아까 이거는 보셨죠? 우리가 이거는 보셨죠? 고을현자. 처형당한 사람을 묶어놓은 모습이라고 그랬죠? 왜 이걸 참진자 갖다 썼나 하면 이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이러는 위험하다고 똑같은 모습이라 해서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 글자는 이 소정자라고 있습니다. 소정자라고 있어요. 이 소정자하고 비수비 수접이에요. 소정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은 거예요. 요 숟가락으로 수저로 요 비수비가 사람으로 많이 쓰이지만 비수 수저로도 가끔 쓰여요. 숟가락으로 이 솥에 있는 음식을 하고 나서 떠먹어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음식을 했는 거하고 숟가락으로 떠먹어보는 글자를 그걸 왜 글자로 왜 만들었을까요? 이 솥에다가 음식을 했다는 것은 그냥 뭐 일상적인 밥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한자는 거의 각골문은 거의가 다 제사, 신과 관련이 있어요. 신하고. 그러니까 이 글자도 신에게
제사 음식을 한 거예요.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제물을 한 거야. 그러면 음식에서 그냥 곧장 바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제대로 익었는지 반드시 맛을 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열광했더니 침튀네. 요게 이제 숟가락으로 그 음식을 떠먹어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괜찮다. 잘 됐다. 신에게 바쳐도 되겠다. 이거 참 진짜가 된 거예요. 참 진짜. 진리할 때 쓰는 게 참 진짜야. 그러면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하거나 신에게 드릴 음식을 맛볼 때 마음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솔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게 삼갈 신자예요. 신중하다 할 때.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맺고 순임금 순은 했고, 이것이 아까 우리가 방패라 그랬죠?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길갈 척자와 갈 착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글자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좀 본때가 없으니까 이게. 자, 요거는 길갈 걸을 척자고 요거는 갈 착자입니다. 요거는 걸을 척자예요. 사거리에서 한쪽 부분. 그래서 걸을 척 그래. 쉬엄쉬엄 걸을 척. 요거는 옛날에 책받침이 아니고 착받침인데 갈 착입니다. 자, 그러면 방패를 들고 다 가는 거예요. 하나는 방패를 들고 쫓아가는 거고 하나는 방패 들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쫓아가고 어느 쪽이 달아나겠어요? 쉬엄쉬엄 걷는다. 달아나는 놈이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이게 갈착입니다. 이게 달아날 둔자. 이거는 조출 순자. 순행할 때 조출 순자고 이건 달아날 둔자입니다. 둔갑이라는 건 뭡니까? 둔갑이라는 건 달아나서 숨어가지고 마치 딴 모습으로 확 바뀌어 있는 거야. 내가. 그게 둔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글자 하나 보시죠. 여러분 만화 볼 때 눈물 납니까? 안 나요? 만화 볼 때 눈물 안 납니까? 만화 볼 때 눈물 나죠. 요거는 글자가 요거의 가로왈이나 해일처럼 생겼지만 원래 이 글자는 가로왈 해일이 아니고 손입니다. 손, 눈, 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손, 눈, 손이라니까. 사람이 딱 자다 일어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떠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절로 안 떠지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끌 만자입니다. 끌다. 끌 만자예요. 게으름의 특징은 뭡니까? 손이 하는 일이 게으르다 하면 특징이 뭐가 하는 거죠? 우리 신체 중에서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심이 들어가면 게으를 만자예요. 마음의 특징이죠. 얼마나 게으르면 지가 저절로 뜨는 눈을 이렇게 뜨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눈을 뜨면, 눈 안 뜨려고 하는 놈, 눈 강제로 땡기면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 납니다. 눈물은 뭐예요? 물이죠. 그게 이게 질펀이 흐를 만자예요. 질펀할 만자. 만화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만화. 왜 만화 이게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배꼽 잡으면 눈물까지 나잖아요. 만평 읽다 보면은 너무 웃으면 눈물 난다고. 그래서 이게 질펀이 흐를 만자인데 만화 만평에 쓰이는 거예요. 자, 만화 읽으면 눈물 납니까? 나는 거예요. 질펀이를 만자입니다.
네, 이제 볼견자로 가보시죠. 볼견자. 시간 어떻게 아직 괜찮아요? 얼마 남았어요? 20분? 많이 남았네. 이 볼견자는 눈목에다가 눈목 플러스 뭐예요? 사람인이에요. 사람에다가 눈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정면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람에다 눈만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정면을 주시하는 모습, 볼견자입니다. 그러면 정면을 주시하는 눈이 있으면 뒤돌아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돌아볼 간자예요. 요거는 다 사람의 눈에다 요거는 정면을 주시하는 거고, 요거는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이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하나는 정면을 보고 하나는 뒤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이게 볼견자 앞을 정면 주시, 이거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눈이다. 자, 볼견자에서 보시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 예?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틀리듯이 누가 봤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아비 붙자. 지아비가 봐. 지아비가 본 게 뭐? 그게 곧 법이라니까요. 아니, 지아비가 이 길이 바르다 그래서 이 길이 옳대. 마누라가 볼 때 이 길이 옳은데 자꾸 이 길이 옳다 그래, 지아비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아비가 보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규자입니다. 옛날에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하셔야 돼요. 예? 옛날에 태어나서 여러분 왼쪽으로 절대 못 가. 지아비가 어느 쪽으로 가자 그래? 오른쪽으로 가자 한다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규자. 지아비만 보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봐. 신이 보는 거야. 이게 신이 보는 겁니다. 이 시자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게 보일 시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제단의 모습이에요. 제단 위에다가 뭐 올려놓은 거예요? 재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시, 하나님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신에게 재물 바쳤으면 신이 먹고 그냥 나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해줘야 될. 그래서 이게 보일시가 된 거예요. 누가 보는 거라고요? 신이 보는 거예요. 네, 볼시자입니다. 신처럼 봐라. 신이 보는 거예요. 볼시자입니다. 신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똑바로 보겠죠. 예? 그래서 감시, 시야, 시사 이런 것은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신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또 뭡니까? 요거는 친할 친자, 양친 친자예요. 친부모, 양친 할 때 쓰는 거죠. 부친할 때. 요거는 소설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자가, 우리 펀펀 한자는 거의 소설이 없어요. 거의 정확한 그 어원이나 또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과정을 우리도 같이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소설을 쓰는 게 좀 외우기 쉽거나 좋을 때가 있어요. 이 글자는 원래는 매울신자에다가 나무목자에다가 볼견자예요. 요게 발음교입니다. 그런데 자, 요 나무는 흔히 제목이라 그러잖아요. 제목.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 집에 아는 얘가 제목이 될 거냐, 잡목이 될 거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잡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제목이 돼요? 얘가 잘 자라도록, 즉 제목이 되도록 옆에서 봐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모야. 그래서 양친친, 네? 친할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매울신입니다. 네, 발음교입니다. 소설 쓰는 게 좀 낫죠, 이런 건. 네, 그 다음에 이 볼람자, 이거는 다음에 다른 글자에서 하시겠습니다. 볼관자의 펜, 이거는 황새백로관자입니다. 뭐라고요? 황새백로관자예요. 여러분 황새나 백로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목이 길죠. 그렇죠. 논바닥에 딱 서가지고 긴 목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둘러보죠. 네. 이 황새나 백로가
목을 길게 해가지고 목을 길게 쫙 뽑아가지고 예? 황새가 목을 길게 쫙 뽑아가지고 한 바퀴 쭉 이렇게 쫙 둘러봅니다. 그래서 볼관자예요. 예? 관광한다는 여기다 관광이라는 것은 세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누가 보듯이? 백로 보듯이. 예. 볼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왕자 들어가고 예, 볼견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자에 이 임금왕자는 거의가 다 원래 이게 임금왕의 구슬옥자였습니다. 구슬옥자였는데 이게 임금왕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슬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 구슬은 꿰는 거니까 이걸 강조해서 구슬옥이 된 거예요. 근데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는 이거 딱 무시하고 그냥 임금왕으로 써요. 근데 임금왕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슬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날 현자인데 구슬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빛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슬이 어떤 빛깔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모습이에요. 나타날 현자입니다. 빛깔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타날 현자. 깨달을 각자를 한번 보십시다. 깨달을 각자를 하려면 세 글자 세 개를 해야 되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이거는 양손 국자하고 매듭하고 지붕하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어른들이 양손을 이용해가지고 새끼를 꽈서 매듭을 만들어서 지붕 있게 하는 거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뭐가 생겼어요? 배울 학자입니다. 사내 아이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배울 학자입니다. 그러면 뭐 눈 감고 배워요? 아니죠. 봐야 배우죠. 그래서 볼견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저렇게 하는구나. 뭐 했어요? 깨달을 각자입니다. 다 배웠습니까? 그게 아니죠. 실습해봐야 되죠. 실습해보는 글자가 뭐예요? 가로칠 교자입니다. 이 가로칠 교자의 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아이가 있죠? 자, 요 글자는 뭐예요? 칠복자죠. 손에 해초리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자, 너 잘 봤지? 자, 한번 해봐. 실제로 실습시키는 장면에서 뭐가 생겼어요? 가로칠 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종 세트입니다. 홈쇼핑에서 3종 세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 중국 사람들이 먼저 쓴 거예요. 3종 세트는. 이걸 이렇게 안 배우고 그냥 학교에서 자,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쓰고 이게 배울 학자다.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배워요? 여기 힘들어요. 이것도 따로 그렇게 배워야 돼. 그렇죠?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옛날 그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천자문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3년간 올해 63인데 고등학교 중퇴하고 3년간 그 서당에서 그 한자 공부했다더라고요. 지금 다 모른대. 근데 그때도 배울 때도 그 천자문 외우고 그 다음날 또 숙제하는 데 가면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그 천자문 방식은 아주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어긋날 간자. 자, 이 어긋날 간자는 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는 거라 그랬죠. 어긋날 간자. 요거를 이제 발음교로 써가지고 요거를 발 없는 벌레치 그래요. 명칭은 발 없는 벌레치 그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데 발 없는 벌레치 그러는데 이거 부수자예요. 요거 그냥 지렁이나 이런 지느러미 그 돈벌레처럼 발이 많이 달린 벌레로 벌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렁이나 뭐 이렇게 그런 벌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발음기호인데요. 자, 이런 벌레들이 뭐 하느냐. 여러분, 그, 농사를 접어서 아시겠지만,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흙이 비옥하려면, 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벌레들이 거기서 땅을 개간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발 없는 벌레, 즉 이 지렁이 같은 벌레들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갉아먹고 막 뒤집고 그다 배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따비할 간자입니다. 따비하다라는 말은 밭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예. 개간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벌레도, 이 벌레가 미물인 이 지렁이도 밭을 개간하려고 할 때 이 정성, 예? 그 마음은 참 가락한 거 아니겠어요? 정성간자입니다. 그 작은 놈이 그 밭 전체를 정말 비옥하게 만들려면은 얼마나 벌레가 정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 한두 마리도 아니죠? 정성간자입니다. 정성간자입니다. 간이 바람교였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뒤돌아보는 건데, 뒤돌아본다. 언제 여러분 뒤돌아보십니까? 뒤돌아본다는 것은 아쉽다는 말이에요. 아쉽다. 회사를 딱 나갔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 회사를 딱 나갔더니만, 회사를 나갔더니만, 책상을 뺐네? 예? 책상을 뺐어요. 책상을 뺐다니까? 누가 책상을 뺐어요? 회사에서 뺐어요. 회사는 힘이 있거든? 이 언덕 붙자입니다. 아무리 뒤돌아봐야 이게 산 같은 언덕이 딱 막고 있어서 넘어갈 수 없어. 이게 한계 한자입니다. 한계 한자. 한알 한알 뜻인 거죠? 한알 한자. 아니, 죄송합니다. 한계 한자예요. 그러니까 책상 빼서 책상 뺐는데 너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아무리 뒤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러나서 나오는 거예요. 갈착자죠? 뒤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데 뭐 할 수 없어 나와야 돼. 물러날 태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시원하겠어요? 그럴 때 마음이 뭡니까? 그게 한이에요. 한입니다. 한. 한이 맺힌다잖아요. 한할 한자입니다. 물러날 때 심정, 예? 한스럽습니다. 자, 나무는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돌아봐줘야 될 나무는 어디 부위가 어디예요? 윗부분 뿌리입니다. 뿌리 근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눈 한자 있었죠? 발음교로. 네, 눈 한자 있었고, 그 다음에 쇠금자를 음요수로 써서 은은자. 네, 은은자. 네, 발음교입니다. 모든 금속은 다 쇠금이 음요수로 들어갑니다. 은은자입니다. 동자죠? 네. 그 다음에 어려울 간자. 어려울 간자입니다. 이 어려울 간자는 간난의 세월 뭐죠? 간신 뭐.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다음에 자주 할 글자인데요. 두 가지로 씁니다. 요거는 노란 진흙근이라 그래요. 단독 사용 없습니다. 노란 진흙근이에요. 노란 진흙이면 다 노랗지 무슨 뭐 빨간 진흙도 있냐? 네, 없어요. 노란 진흙근이에요.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논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밭이 비가 안 와서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예? 황토가 날려요. 이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기우제를 지내려고 무속인을 데려가서 돈 주고 기우제를 100일 뭐 30일 돈 주고 잘해먹였더니 아무리 빌어도 비가 안 오네? 마지막에 수단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무속인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무속인이 지금 팔 묶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 요것이 지금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무속인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지는 근자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지는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논이라 할지라도 내년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농사 져야 돼, 안 돼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힘력은 쟁기거든요. 그래도 그 땅에다 쟁기질 하는 것이 힘쓸 근자예요. 힘쓸 근자. 네? 아무리 여기에 새추 들어갑니다. 새는 먹어봐야 얼마 안 먹거든? 그런데도 얼마나 땅이 말라 비틀어졌으면 새 먹이조차 없어요. 어려울 난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라 비틀어지는 그 논밭을 뒤돌아보는, 네? 뒤돌아본다. 이건 뭐예요?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어려울 간자입니다. 다음에 또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돌아볼 간자를 하는 시간이니까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과 관련된 글자들을 좀 보셨는데요. 마지막 한 글자 더 보시면 어질양자는 요 돌아볼 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점 하나 더 찍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예요. 이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와 어질양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 다음에 설명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전 수업 여기서 마치시고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수업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